네, 안녕하세요. 기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이어서 정사형 넓이 문제를 같이 구해 볼 텐데요. 여기는 지금 단원이 안 써 있어서 맨 밑에 쪽수 보시면은 69라고 써 있어요. 여기 쪽수에 해당하는 페이지를 피시면 됩니다. 자, 먼저 탐구 융합 문제 같이 보면서 시작할게요. 자, 다음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2m인 구 모양의 풍선이 공중에 떠 있다. 태양 광선이 지면과 60도의 각을 이루면서 풍선을 비출 때 지면에 생기는 풍선의 그림자의 넓이를 구해보자. 자, 이 문제 보시면요. 빛이 지금 수직이 아니죠. 지금 지면하고 60도 각도를 이루면서 비추고 있어요. 자, 지금 빛이 수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생기는 그림자의 넓이라고 하면 이 넓이, 이 그림자 정사형인가요? 정사형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빛이 평면의 수직이 아닌 경우예요. 자, 수직이 아닌 경우에는 일단 정사형은 아니에요. 하지만 정사형 이용해서 풀 건데, 그래서 직각삼각형 이용해서 풀 거예요. 직각삼각형을 찾는 것이 일단 중요하다. 정사형의 원리를 이용해서 좀 풀어볼 건데요. 자, 그러면 이제 여자친구가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정사형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정사형을 이용하려면 먼저 빛의 수직인 평면을 찾아야 해. 이렇게 남자친구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그 평면의 수직으로 내렸을 때 그림자를 넓이를 구했으니까요. 먼저 자, 이러한 입체 도형에서 그림자 문제 나왔을 때 그림자 위치가 어딘지부터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그래서 빛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빛의 양끝, 그러니까 도형의 양끝을 이렇게 비추면서 내려왔을 때 부분을 표시해 보시면 그림자의 끝부분이 정해지죠. 그래서 여기 지금 색칠한 부분이 그림자 형태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자, 아까 여기서 태양 광선의 수직인 평면을 찾아야 해 라고 했잖아요. 광선의 수직인 평면을 그려볼 건데, 자, 광선의 수직인 평면은 굉장히 많이 있겠죠. 많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자, 구의 중심을 지나면서 수직이 되는 평면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밑에 보시면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림을 보면서 같이 풀어볼게요. 그래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태양 광선의 수직이고 중심을 지나는 평면이 지면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나왔네요. 자, 문제를 다시 보시면요. 사실 우리가 이 태양 광선과 지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몇 도라고 했었냐면 60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태양 광선과 지면이 이루는 요 각의 크기는 여기에요. 태양 광선과 지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60도다 라는 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이제 빛의 수직인 평면을 그리다 보니 직각삼각형이 생겼고요. 그랬을 때 다른 쪽 각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30도라고 이렇게 유추해서 쓴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그림자 넓이를 구하셔야 하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림자 넓이를 S라고 해보자 라고까지 써있네요. 자, 그러면 이 그림자는 구의 어느 단면이 빛에 의해서 생긴 그림자일까요? 자, 구에서 보시면은 빛의 양끝을 통과하는 면이 어디냐면 이 단면, 가운데 면이 되겠죠. 이 면의 넓이는 당연히 단면이 9니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 원이 이제 빛에 의해서 이제 그림자가 이렇게 S로 생기는 형태가 되겠네요. 자, 이런 상황에서 정사형을 쓸 수는 없고요. 정사형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정사형을 바로 쓸 수는 없고 이 직각삼각형의 각도와 삼각비를 이용해서 한번 구해 볼 건데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면을 좀 평행 이동시켜서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지면을 평행 이동시켰을 때 그림자 형태가 이렇게 따라 올라오게 되겠죠? 그랬을 때 우리는 자, 각도를 이제 필요한데 이제 두 평면 사이 이면각의 크기가 필요한데 주어진 것은 태양 광선과 지면 사이의 각도지만 우리가 필요한 각은 지금 구의 중심을 지나는 이 평면과 지면 사이의 각, 그러니까 30도에 해당하는 요 각이 필요한 거죠. 지금 여기가 30도죠. 왜냐면 그래야 우리가 이제 구애하는 그림자와 이제 그 그림자에 영향을 주는 평면의 사이의 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필요한 각은 30도고요. 그랬을 때 이 직각삼각형을 이용하면 이 두 평면을 이용해서 코사인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데 코사인 30도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지금 직각을 끼고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빗변의 넓이 S라고 두시면 밑변의 넓이가 지금 원의 넓이거든요. 그래서 원의 넓이 구해보시면 파이 곱하기 반지름이 2라고 했으니까 2의 제곱 4가 되겠네요. 4파이 이렇게 쓰실 수가 있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S를 구해야 되니까 S를 넘겨서 계산을 해볼게요. 4파이에 코사인 30도 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4파이에 곱하기 2분의 루트 3 뒤집어서 계산하시면 루트 3분의 8파이고요. 유리화하면 3분의 8 루트 3파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자 넓이는 3분의 8 루트 3파이다. 그래서 얘는 지금 정사형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정사형의 원리를 이용해서 풀 거고요. 그래서 빛의 수직인 평면을 먼저 찾아서 그 평면과 그림자 사이에 이루는 각을 찾은 다음에 코사인 값을 이용해서 그 넓이비를 계산해가지고 구해야 하는 그림자 넓이를 구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같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 뒷장으로 가서요. 한 번 더 풀어볼게요. 중단원 12번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빛이 수직이 아니에요. 지금 빛하고 지면과 이루는 각이 60도라고 나와 있어요. 빛하고 지면과 이루는 각. 그러니까 수직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 생기는 그림자는 정사형이 아니에요. 자, 정사형이 아니지만 그것을 활용해야 되니까 일단은 빛의 수직인 평면을 먼저 찾아볼 거예요. 그래서 빛의 수직인 평면을 찾아보시면은 구의 중심을 지나면서 우리가 찾게 되어 있었죠. 이렇게 찾을 수가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그림자 형태를 먼저 찾아볼게요. 자, 그러면은 빛이 통과했을 때 이제 스치는 부분을 좀 보시면 수직이 아니네. 조금 다시 그릴게요. 수직이 되도록 좀 그려볼게요. 이렇게. 수직이 되도록. 그러면 빛이 통과했을 때 생기는 그림자 형태는 어디에 생기냐면 이쪽에 이제 빛이 통과할 거고 마지막은 구의 이쪽 반대편 통과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림자는 여기 아랫부분에 이렇게 생기게 되겠네요. 그림자의 형태가 뭔지는 아직 모르지만 뭐 타원의 형태가 나오겠죠. 이 넓이를 구할 건데 이 그림자에 영향을 주는 도형은 단면은 어디냐면 빛의 처음과 끝을 지금 끼고 있는 구의 중심을 지나는 이 단면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면은 원이 되겠죠. 구에서 이제 어떤 면을 잘라도 원이니까 중심을 포함하고 있는 원이 되겠네요. 그럼 아까와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직각삼각형 찾아서 이제 코사인 값으로 계산하시면 되는데 그냥 평행이동 안 하고 그냥 볼게요. 그러면 이쪽이 지금 60도니까 지금 구의 여기 단면하고 그림자 넓이
S라고 하면 단면하고 그림자를 끼고 있는 그 이면각은 이쪽 각이 되겠죠. 반대쪽 각이 되겠죠. 요 각이 얼마냐면 30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각은 60도가 아니라 30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각을 찾으셔야 하고, 자, 이 상태에서 코사인 값을 계산해 보시면 얘는 지금 직각이 여기니까요. 이렇게 돌아가야 되죠. 그러니까 S분의 여기 단면의 넓이가 필요해요. 9의 단면의 넓이. 그럼 파이 곱하기 반지름 제곱이니까 144파이가 되겠네요. 그럼 마찬가지로 S, 그림자 넓이를 S라고 했을 때 9에 보시면 144파이에 코사인 30도 분의 1. 그래서 계산을 하면 자, 루트 3분의 288파이고요. 한 번 더 유리화 시킬게요. 약분 되네요. 그래서 96 루트 3파이 이렇게 그림자 넓이가 나온다. 자, 이렇게 정사형이 아닌 형태도 이제 우리가 수직인 평면 찾아서 직각삼각형 만들고 그 두 사이에 그 끼인 각, 그러니까 이면각의 크기 잘 찾아서 충분히 구하실 수 있겠죠. 네. 다시 앞장으로 오겠습니다. 앞장으로 와서요. 탐구 문제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높이가 루트 3인 원기둥이 평면 알파와 30도의 각을 이루고 있다. 자, 태양 광선이 알파의 수직인 방향으로 비출 때라고 했으니까 이 문제 정사형이네요. 그때 생기는 그림자 넓이를 구해보자. 정사형 맞고요. 그러면 먼저 그림자 형태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일단은 빛의 양 끝이 이렇게 통과해서 생기는 부분이 어디냐면 이 밑에가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런데 자, 이 문제가 조금 어려운 이유는 빛이 이 입체 도형과 닿았을 때 그림자에 영향을 주는 단면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은 이제 원이 닿아서 생기는 그림자일 수 있고 어떤 면은 이제 옆면이 닿아서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따라서 그림자가 형태가 바뀐다라는 걸 조금 알고 보셔야 되는데 조금 쉽게 보기 위해서 얘를 옆면에서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원기둥에 이제 옆면을 그려서 따로 이렇게 옆면의 형태로 다시 그려볼게요. 이렇게 이 옆면에서 다시 그려보시면 가운데가 중심이 되고요. 구의 중심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빛이 이렇게 내려오게 되죠. 빛이 이렇게 맞아서 내려오게 되고 그 다음 지면이 밑에 있고요. 이 입체 도형하고 이제 평면하고 30도의 각을 이룬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여기 구 중심 지나게 평면을 한번 그려봤을 때 이 사이 각이 30도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표시를 한 상태에서 그림자 형태를 좀 파악해 봅시다. 일단은 그림자가 이제 어떻게 생기는지 보시면요. 빛이 수직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은 처음 이렇게 만나는 면이 얘가 지금 여기는 이제 원을 맞고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쵸? 원의 부분을 맞고 그림자가 생기는 거죠. 자, 그 다음 부분을 보시면 그 다음은 빛이 이제 이렇게 닿았을 때 어디에 영향을 받냐면 이 원기둥의 옆면에 영향을 받아서 그림자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옆면에 영향을 받아서 이제 그림자가 생기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을 보시면은 그 다음은 어디에 영향을 받아서 생기냐면 지금 마지막에 이 부분 단면
이 부분에 영향을 받아서 이제 그림자가 생기게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모서리에 해당하는 그 형태를 보시면은 빛이 닿았을 때 생기는 그 모서리의 형태를 좀 보시면은 이제 양쪽 끝에서는 그 원의 절반 부분이 영향을 줘서 그림자가 생기게 되고, 그 가운데 부분은 이제 옆면의 양 끝이 끝에 의해서 그림자가 생기기 때문에 옆면의 영향을 받아서 그림자가 생기게 된다. 얘를 조금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그려지냐면, 예를 들어서 잘 그려야 하는데 어떻게 그릴까요? 그냥 뭐 좀 대충 그려볼게요. 뭐 대충 정확히는 아니고, 그러면 한 요 부분은요, 지금 한 요 부분은 이제 원이 되고요. 아니, 여기 부분은 옆면의 영향을 받아서 사각형이 되고요. 그 다음 여기 구의 중심 부분을 이제 기준으로 이 부분은 밑면의 반원의 영향을 받아서 그림자가 생기는 이러한 형태의 모양이 된다. 이러한 형태의 모양이 된다라는 거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제 구해야 하냐면, 옆면에 의해서 생기는 그림자 따로, 그 다음 밑면, 원의 영향을 받고 생기는 그림자 따로, 이렇게 구하셔야 돼요, 넓이를. 그래서 일단은 써볼게요. 첫 번째, 자, 원기둥에 옆면에 영향을 받는 거 볼게요. 자, 그럼 옆면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 옆면하고 요 밑면, 그러니까 그림자하고 두 사이에 이루는 이면각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두 면 사이의 이면각은 30도라고 했죠. (30도)라고 했으니까 정사형의 원리를 그대로 쓰셔서 그림자 길이는 그 원래 옆면의 넓이에 곱하기 코사인 30도 하셔서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사형 넓이는, 자, 위에 옆면에 이제 넓이를 보시면요, 얘 직사각형이고요. 여기는 루트 3, 옆에는 2가 되고요. 좀 길이가 좀 이상하지만, 그래서 2 루트 3이고 곱하기 코사인 30도를 하면 그림자 넓이가 나와요. 그러면 3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림자 넓이가 3이다 이렇게 나왔고요. 자, 두 번째 이제 밑면의 영향을 받는 것을 구해 볼게요. 그래서 원기둥의 밑면, 즉 원에 해당하는 부분이요. 그러면 그 둘 사이에 이면각의 크기가 필요하니까 각을 보시면요, 이번에는 지금 밑면과 그림자 사이에 각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두 사이의 각은 얼마가 될까요? 연장해보면 요 두 사이의 각은 얼마일까요? 두 사이의 각은? 그쵸? 얘는 지금 반대쪽 각이니까 60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60도이고요. 마찬가지로 위의 넓이에다가 코사인 60 구하시면 되는데, 어차피 따로따로 구해서 곱하기 2 해야 되니까요. 여기 반원이잖아요. 그래서 합쳐서 그냥 원으로 계산해도 괜찮죠. 그래서 원의 넓이에다가 코사인 60도 곱한 것으로 구해볼게요. 그래서 원의 넓이는 이제 파이 곱하기 반지름 제곱인데 반지름 제곱이 1이네요. 1파이 그냥 파이죠. 코사인 60도. 그럼 60도 2분의 1이니까 2분의 파이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면은 이 두 그림자를 합쳐야 하니까 최종 답은 2분의 파이 더하기 3 이렇게 쓰시면 되겠다. 네. 좀 쉽지는 않았죠. 그래서 이제 그림자에 영향을 주는 단면이 무엇인가를 잘 보셔야 해요. 그래서 그 입체 도형을 떠올려 보시고, 그 빛이 닿았을 때 최종 모서리에 닿는 부분이 어디인가를
좀 생각해서 이제 그림자 형태를 파악하시면 좋다. 뒷장으로 갈게요. 중단원 15번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 길이가 10인 반구에서 밑면인 원의 중심을 5, 지름의 양 끝점을 각각 A, B라고 하자. 이 반구를 점 B를 지나고 밑면과 30도의 각을 이루는 평면으로 잘랐을 때 생기는 단면에 밑면 1호의 정사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정사형이네요. 자, 지금 어디와 어디냐면 색칠된 평면하고요. 여기 밑에 단면. 위로의 정사형이에요. 그러면은 그림자가 어떻게 생기는지를 좀 볼게요. 그러면 빛이 정사형이니까 수직으로 내릴 거고요. 빛의 끝을 한번 표시해 보시면 이렇게 내려오게 되고 그림자가 어디에 생기냐면 여기에 생기겠죠. 이 넓이를 구할 건데 그럼 위에 그 단면의 넓이에서 코사인 값만 곱하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 단면에 코사인 지금 두 면이 30도라고 했으니까 여기 이면각이 30도라고 했으니까요. 코사인 30도만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S 넓이만 구하면 되는데 지금 이거 9는 어떻게 잘라도 단면이 1이죠. 그러니까 반지름 길이만 찾으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주어진 게 여기 큰 9의 반지름만 주어져 있거든요. 자, 여기서 이 단면의 중심을 좀 찍어보고요. 이렇게 9의 중심과 이렇게 쭉 연결을 한번 시켜볼게요.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자, 9의 중심에서 이제 단면인 원의 중심에 선을 그으잖아요. 선을 그으면 얘가 수직이 돼요. 왜 그럴까요? 그쵸. 지금 9에서부터 여기 끝에 점까지 그으시면 이거 반지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등변 삼각형이고 당연히 수직 이등분 하게 되죠. 이등분을 하게 되면 수직이고 이등분이죠. 그래서 수직이다. 그래서 수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B를 이용해서 값을 추측할 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가 10이잖아요. 그럼 여기 맞은편 60도니까 우리가 1대 루트 3대 2 B를 적용을 하게 되면은 2일 때 10인 거고요. 루트 3일 때 값이 필요하니까 X는 5 루트 3이 되죠. 그래서 여기 반지름이 5 루트 3이 나와요. 그러면 자, 우리 단면의 넓이 바로 구할 수 있어요. 파이 곱하기 반지름 제곱 하시면 75파이고요. 정사형 넓이는 기존의 넓이에 코사인 30도 곱하시면 되는 거죠. 75파이에 2분의 루트 3 곱하면 된다. 그래서 2분의 75 루트 3파이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 중단원 16번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모서리의 길이가 12인 정사면체에서 두 모서리 BD와 CD의 중점을 각각 MN이라 하자. 사각형 BCNM의 평면 AMN 위로의 정사형 넓이를 구하시오. 정사형 문제예요. 근데 지금 어디로의 정사형이냐면 BCNM 표시해볼게요. 잠깐. 여기에서 AMN 위로의 정사형이에요. 그러면은 사실 그림으로 그리는 건 뭐 쉽진 않아요. 뭐 추선해봐야 내려가지고 생기면 뭐 이런 식의 그림자가 생기기는 하겠죠. 자, 이거를 굳이 그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정사형 넓이니까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이제 요 BCNM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두 사이 이면각의 크기를 구해서 코사인 값만 곱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게 이면각의 크기예요. 코사인 값. 이면각 좀 구해보기 위해서 이제 교선에다가 각각의 수직인 선을 그려볼 건데요. 자, A까지 수직인 선 그리고요. 그 다음 반대편에도 수직인 선 그려볼 거고요. 우리 이거 정삼각형이니까 수직이고 이등분인 거 이해되시죠?
우리 정사면체 문제 한번 풀었어요. 그때 생기는 요 사이각이 이면각이 되는 거고요. 이 S, 코사인 X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직각삼각형이 필요하기 때문에 A에서 수선해발을 좀 내려볼게요. 이렇게 수선해발 내려서 이 점을 한번 G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기존의 점을 H 뭐 이렇게 놔볼게요. 일단 좀 쓰면서 시작할게요. 그래서 MN의 이제 중점을 H, 그 다음에 A에서 평면 BCD에 내린 수선의 발을 이제 G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코사인 값이 필요한 거잖아요. 코사인 값이 필요하니까 어떤 길이가 필요하냐면 이제 AH 길이에서 GH 길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이 길이를 좀 구하기 위해서 좀 확대해서 볼게요. 자, AH 길이부터 구해 볼 건데 AH가 어디냐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예요. 요 길이를 구해 볼 건데 헷갈리니까. 그러면은 직각삼각형을 이용해 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용을 할 거냐면 삼각형 요 부분을 좀 보세요. 잘 안 보이네요. 그러면은 길이를 먼저 구해 봅시다. 아이고. 지금 한 변의 길이가 10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AN의 길이가 얼마냐면 AN의 길이 여기가 얼마냐면 어쨌든 모든 면이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높이에 해당해요. 그래서 2분의 루트 3에 11을 곱하면 6루트 3이거든요. 그래서 이 삼각형의 높이는 다 6루트 3이에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HN의 이 길이를 보시면 헷갈리니까 다른 색으로 이 길이를 좀 보시면 이 길이는 지금 12의 절반이 6이고 6의 절반이니까 사실 3이거든요. 여기 직각이니까 피타고라스를 써서 AH 길이 구할 거예요. 이해되시죠? 좀 써볼게요. 여기다가 좀 줄여서 다시 써볼게요. 그러면은 AH 길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6루트 3의 제곱에서 3의 제곱을 빼시면 돼요. 그러면 108에서 9를 빼니까 99. 3루트 11이 나오고요. 그 다음 GH 길이 구해야 되거든요. 한 번 더 확대해 볼게요. 자, GH 길이를 보시면은 GH 어디냐면 요 길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예전에 정사면체에서 수선해발 내리면 이 점 뭐라고 했지? 기억나세요? G. 이름도 G야. 무게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2대1 떠올려 보시면 이 전체의 길이가 높이가 6루트 3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가 2대1이잖아요. 2대1.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얼마냐면 6루트 3의 3분의 1이니까 2루트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절반은 얼마냐면 6루트 3의 절반이니까 3루트 3이에요. 그래서 GH 길이는 3루트 3에서 2루트 3을 빼시면 돼요. 그러니까 루트 3. 이해되세요? 복잡하죠? 그러면 루트 3이거든요. 그래서 코사인 값을 계산을 해보시면 3루트 11에 루트 3 유리화 시킬게요. 33분의 루트 33인가요? 자, 이렇게 둔 상태에서 이제 정사형 넓이를 구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넓이 S를 먼저 구하셔야 되는데 S가 뭐냐면 사각형 BCNM이에요. 자, BCNM 다시 뜯어봅시다. BCNM 사다리꼴이거든요. 요 밑에 길이가 10이고 위에가 6이고요. 높이는 아까 3루트 3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다리꼴 넓이를 구해보시면 위에 아래 더한 다음에 윗변 아랫변 그 다음 높이 그 다음 2분의 1이죠. 구하시면은 27 루트 3이 나오나요? 네. 그래서 끝났어요. 정사형 넓이는 27 루트 3의 코사인 값 구하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 3으로 약분 되고요. 또 되나요? 11분의 9에 또 3 나오네요. 이렇게 11분의 27 루트 11 이렇게 나오죠. 복잡하지만 이렇게 값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힘들었던 게 코사인 값 계산하는 거고 그때 길이 찾는 게 조금 어려웠죠. 근데 이렇게 하나씩 뜯어보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몇 번만 연습해보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